탑층 집돌이의 라이프스타일 채널 미스터 루프탑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 맥북 데스크 셋업 영상과 윈도우 데스크 셋업 영상을 차례대로 올려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맥북을 구매하고 싶은데 굳이 맥북과 윈도우 PC를 각각 따로따로 사용해야 하는지, 맥북 하나로 맥 OS도 사용하고 윈도우도 같이 사용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맥북과 윈도우 PC를 따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지와 그간 맥북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맥북의 장단점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윈도우에서 맥으로 넘어오시려는 분들 또는 생애 첫 맥북 구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첫 맥북을 사용한 건 2008년도 13인치 맥북 에어였습니다. 당시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이라고 소개하며 서류 봉투에서 꺼내어 세상에 공개했었던 애플 로고에 불이 들어오는 맥북 에어 모델이었습니다. 이후 두 대의 인텔 맥북 프로 16인치를 거쳐 21년도에 M1 맥북 프로 맥스 14인치로 기변 후 지금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윈도우만 쓰다가 처음 맥으로 갈아탔을 때 저 역시 맥북 한 대로 윈도우까지 사용을 염두에 두었고, 실제로 인텔 맥 시절에는 부트캠프를 이용하여 맥북에서 듀얼 부팅으로 윈도우도 같이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맥으로 바뀐 이후부터는 더 이상 윈도우 부트캠프는 사용이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방법이 패러럴즈라는 가상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직접 설치해서 사용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 기대와는 달리 소소한 장애가 계속 발생되고 장애를 해결해 나가는 피로도도 누적되다 보니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가상 프로그램으로는 네이티브처럼 안정적 윈도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잠깐의 촬영을 위해 군데군데 오핀으로 찝어 착용한 느낌 같았어요.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도 아닌 평범한 일개 사용자 입장에서 윈도우와 맥은 물과 기름 같은 관계라 생각되더라고요. 섞이지도 않는데 굳이 억지로 섞어서 사용할 필요 없이 속 편하게 분리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데스크 공간도 아예 윈도우 데스크와 맥북 데스크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답변부터 말씀드린다면, 윈도우 없이 맥북만으로 사용해보니 일상적 업무는 불가능하다였습니다. 맥북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사용 가능 범위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 관공서, 교육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제한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 결과적으로는 어떤 경우든 반드시 윈도우가 필요하더라고요. 엑셀이나 워드, PPT 등 MS 오피스 프로그램들도 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윈도우에서 사용할 때보다 안정성이 떨어지고 여전히 오류 발생 확률이 높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에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 작성하고 맥에서 수정 후 다시 윈도우에서 열면 알 수 없는 데이터 오류가 발생이 된다던가, 윈도우에서 작성한 PPT를 맥에서 열면 열리기는 하는데 일부 애니메이션이 작동하지 않아 발표시 낭패를 본다던가 표가 깨져서 보인다던가 하는 자잘한 오류들이 계속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윈도우 프로그램을 맥에서 사용하면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윈도우 프로그램은 윈도우 환경에서만 사용을 하고, 맥에서는 PPT 대신 키노트, 엑셀 대신 넘버스 같은 맥 전용 프로그램만 사용을 하고 있으며, 양쪽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형태의 작업은 정신건강을 위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말하고 단점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을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장점은 첫 번째가 애플 생태계에 미친 연동성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독점의 기술이기도 한데요. 일종의 사용자들을 중독성 있게 묶어놓는 락인 기능이기도 하죠. 에어드롭을 이용하면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 간의 고용량 영상 파일도 무선으로 초고속 파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핸드오프 기능은 아이폰에서 보던 웹페이지를 맥북이나 아이패드에서 즉시 이어서 볼 수 있으며, 유니버설 클립보드는 아이폰에서 복사한 텍스트를 맥이나 아이패드에서 바로 붙여넣기도 가능합니다. 유니버설 컨트롤을 이용한 카메라와 모니터의 확장성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 개꿀 기능인데요. 아이폰 카메라를 맥북의 고화질 무선 웹캠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파이널 컷에서 영상 편집 시에는 아이폰을 음성 더빙용 고성능 무선 마이크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맥북 모니터에 확장 디스플레이로도 활용하여 듀얼 모니터, 트리플 모니터까지 구성할 수 있죠.
아이클라우드를 이용한 연동성도 편리하여 사진, 음악, 메모장, 캘린더 모두 아이클라우드를 베이스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을 넘나들며 세 개의 디바이스가 마치 하나의 디바이스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시와 비포장 산악도로를 자유자재로 누비는 크로스오버형 전천후 SUV를 탑승한 기분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리야. 네. 두 번째 장점은 소소하지만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용자 위주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의 탐색기에 영상 클립들을 확인하려면 해당 파일을 클릭하여 재생을 해야 하는데 맥의 파인더에서는 썸네일 상에서도 영상 파일들을 재생시켜 확인이 가능하고 마우스 휠을 돌려서 재생 속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발열 억제력이었습니다. 인텔 맥 사용할 때는 팬 돌아가는 소음을 많이 들었는데 M1 맥북 프로 맥스로 갈아타고 3년 넘게 사용하면서 팬이 돌아가는 소음은 지금까지 딱 2번 들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배터리 효율인데요. 외출하거나 외부 행사장에 갈 때는 항상 무거운 벽돌 같은 어댑터를 들고 다녔는데 웬만한 외출 모드에서 이 어댑터로부터 해방된 것이 혹부리 할아버지가 혹을 떼버린 것과 같이 너무 홀가분하였습니다. 특히 원거리 출장으로 비행기를 오래 타야 할 경우에도 비행기 안에서 장시간 작업이 가능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번째는 멀티미디어의 처리 능력이었습니다. 영상, 이미지, 음악 같은 멀티미디어 쪽 영역에서는 확실히 맥 운영체제가 효율성이 뛰어나다 보니 이쪽 분야에서는 윈도우보다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확실하게 한계를 체감한 적이 있는데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 브루나 캡컷 정도는 윈도우로도 어느 정도는 영상 편집 작업이 가능했는데 결정적으로 360도 카메라인 인스타 360X4로 찍은 파일을 윈도우 PC에서 불러와 편집을 하려고 하니 윈도우 노트북에서는 아예 파일이 돌아가질 않아 작업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이미지나 영상의 질적 퀄리티뿐만 아니라 양적 처리 능력 면에서도 멀티미디어 작업은 이제는 윈도우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급스러운 하드웨어입니다. 일단 디자인과 소재가 고급스러워서 보고 있으면 만지고 싶고 만지다 보면 작업을 또 하게 돼서 결과물로 이어지는 묘한 긍정적 순환 구조를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만족하는 맥북의 하드웨어는 트랙패드와 스피커입니다. 다양한 제스처를 가지고 마우스를 대체할 수 있는 트랙패드의 기능은 윈도우 노트북의 마우스 패드와는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스피커 성능 역시 노트북에서도 이런 음질을 누릴 수 있어 귀가 호강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피커의 출력이 큰 것은 아닌데 고음부터 중저음까지 음질의 밸런스가 노트북이라는 공간적 한계 상황에서도 정교하게 잘 맞는 느낌 같았어요. 신나게 장점들을 말해봤으니 제가 느꼈던 단점들도 신랄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합리적 가격 구간입니다. 고사양의 애플 제품이 고부가가치로 인해 가격이 비싼 건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옵션을 선택할 때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합리적 납득이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메모리 용량을 늘린다거나 하드디스크 용량을 늘린 옵션을 선택할 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장 가격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선 넘는 가격이라든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구입할 때 모니터 스탠드의 높이 조절 기능이 추가되면 54만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경악스러운 가격 구조도 솔직히 납득이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적응이 어려운 매직 마우스입니다. 다른 분들은 사용하다 보면 제스처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매직 마우스가 더 편리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래저래 받은 매직 마우스가 3개나 있지만 사용하는 건 하나도 없고 마우스는 모두 로지텍 MX 마스터 3 마우스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 단점으로 넣었는데요. 애플끼리만 무료로 호환되는 아이메시지 문자 기능입니다. 더군다나 아이폰끼리는 문자 창이 파란색이지만 아이폰이 아닌 경우는 문자 창이 초록색으로 떠서 나만 아이폰이 없어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하죠. 예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이것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끼리도 끼리끼리 문화가 발생된다는 내용을 보고 꽤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맥 운영체제의 프로그램들이 전반적으로 무겁습니다. 윈도우 프로그램들처럼 가볍게 날아다니며 사용하기보다는 묵직하게 사용해야 하며 주로 단축키를 사용하다 보니 처음엔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맥북 단축키는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또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맥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의 게임들이 윈도우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윈도우만큼 게임을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AS 문제인데요. 일반 가전제품처럼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단순 부품값 정도만 받고 고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 거의 통째로 바꿔야 하는 수준이라 이도 단점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런 분들에게는 맥의 세계로 넘어오시면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영상, 사진, 음악 같은 멀티미디어 작업이 많으신 분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PC만 윈도우 PC를 사용하시는 분들, 좀 더 고급 소재와 고사양의 하드웨어를 갈망하시는 분들, 반면 맥으로 넘어오시면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는 분들인데요. 관공서나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대다수의 작업을 윈도우 기반으로 해야 하는 직군, 가성비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분들입니다. 맥으로 넘어오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80%의 주력 작업은 맥으로 사용하시고 불가피하게 맥으로 사용할 수 없는 20% 정도의 영역은 부득이하게 윈도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렴한 윈도우 PC나 윈트북을 사용하는 것이 최적의 조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맥북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